네, 우리 제주가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바다가 아닌가 싶어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길을 기울여주고, 길도 내어주고, 먹을거리도 제공하고요. 그래서 매달 이 시간에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합니다. 생생해양정보 오늘 공단의 김리나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한 달 네,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 너무 여름이 뜨거워졌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맞습니다. 네. 저야 뭐 항상 늘 여름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 네. 민경 씨는 언제 여름이 왔다고 느끼셨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낮에 기온이 마구마구 올라가면서 네, 이게 장마철 이럴 때도 또 여름이 왔다는 걸 느끼고 해수욕장 개장도 뭐니 뭐니 해도 확 느끼게 되죠. 어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또 제주가 고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동네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네.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맞아요. 어느새 제주 해수욕장도 네, 개장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첫 여름인 만큼 일부 해수욕장은 무려 4년 만에 야간 개장까지 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새삼 여름임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바다와 가까운 계절, 바로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올해 여름 휴가는 제주 바다에서 음, 한번 시원하게 해양 어, 레저를 즐겨볼까 생각 그래요. 중이에요. 올해는 제주 고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되면 또 한번 봬요. 근데 네, 진짜 시원한 그 해양 레저 생각만 해도 무더위가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해양 레저라고 하면 요트, 보트, 뭐, 한 척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집에 다들 갖고 네, 계신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네, 분들. 네. 의외로 또 네. 많다고 하던데, 수상스키, 윈드서핑, 뭐, 카약에서 스쿠버 다이빙까지 바다에서 하는 모든 레저 활동을 다 해양 레저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 여름에 이 즐거운 해양 레저 활동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죠. 바로 그렇죠.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그렇네요. 네. 바다를 제대로 즐기려면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생해양정보 바다로에서 이 관련된 소식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공단의 해양 교통안전정보 시스템 MTS로 분석한 최근 5년간 전국 수상 레저기구 사고 현황과 특성을 준비해 왔고요. 네. 이어서 수상 레저기구 이용 안전수칙과 어린이용 구명조끼 착용 시 반드시 챙겨봐야 할 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올해 여름에 뭐 바다나 계곡에서 해양 레저를 한번 즐겨야겠다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월간 바다로의 또 야심찬 퀴즈가 있죠. 퀴즈 맞추신 분께는 5분 추첨해서 와 여름철 휴가 갈 때 이거 딱 좋아요. 휴대용 칫솔 네. 살균기 선물로 드리니까 네, 좀 잘 들으시고 네 퀴즈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이 수상 레저 기구 사고 아무래도 여름철 되면서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MTS 분석 결과 실제로 여름이 시작하는 6월부터 수상 레저기구 사고가 늘어나다가 9월에 네.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해양 레저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철에 사고가 잦아지는 건데요. 최근 5년간 수상 레저기구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38척 가운데 69.1%가 여름과 가을철인 6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이 시기 발생한 월 평균 수상 레저기구 사고 선박수는 67.7건인데요. 음. 하루 평균 약 두 척꼴로 이 수상 레저기구 사고가 아, 발생한 셈입니다. 많이 발생하네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하루 평균에 약 2척골이라고 하니까 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이 평일보다 이 주말과 공휴일 같은 휴일에 2.9배나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음. 분석됐고, 이 사고 발생 시간대를 보면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음. 33.8%가 집중됐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뭐 휴일과 오후 시간대 딱 그때 즐기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주로 어떤 수상 레저 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하나요? 네, 최근 전체 사고 10건 중 8건이 모터보트에서 발생했고요. 그 네. 다음이 세일링 요트였습니다. 음. 최근 5년간의 수상 레저기구 등록 척수가 매해 약 2,000척씩 증가해 왔는데요.
그만큼 이 모터보트를 즐기는 인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모터보트 같은 수상 레저 기구를 타기 전에는 엔진 등 기관 고장은 없는지 안전 점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해양 레저 인구가 매년 많아지다 보니까 이 수상 레저 기구 관련 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침수 사고가 160%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인명 피해도 우려돼요. 네, 최근 5년간 이 수상 레저기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네. 사망 12명, 실종 4명, 부상 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여기에 MTS의 지리정보 시스템 분석을 해보니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한 해역은 충남 보령 인근 해상과 전남 완도, 그리고 여수 인근 해상, 경남 창원 인근 해상, 그리고 제주도 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5년간 이제 전국 해역에서 이 수상 레저 기구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한 해역 중에 한 곳이 우리 또 제주도 해상이라고 하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이 제주 해상만 봤을 때 인명 피해 현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최근 5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기구 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네. 가운데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8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망사고 2건은 모두 수상 레저 활동 중에 질식해서 이제 숨진 사례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사전에 충분하게 안전훈련을 하고 현장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수상 레저 기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수상 레저기구는 다른 선박에 비해서 이 훈련된 선박 종사자보다 해양 레저를 즐기시려는 불특정 다수가 승선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관 손상이나 침수 같은 단순 사고가 충돌이나 전복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단순 침수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군요. 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에 전북 부안 해상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사고 사례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처음에는 모터보트 선미에 갑자기 물이 차던 것이 이 시동이 멈춰서 이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승선객 음. 4명 중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상 레저 기구 중에서는 이 모터보트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원인으로는 기관 손상, 또 침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수상 레저 기구는 이 훈련된 선박 종사자보다는 또 단순하게 해양 레저 즐기려는 일반 남녀노소 주 이용자잖아요. 그래서 더 네. 안전에 각별한 유의도 필요하겠고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수상 네. 레저 기구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챙겨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이제 무엇보다 수상 레저기구 출항 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통 자동차처럼 자주 타는 이동수단은 정비도 자주 하고 엔진에 음. 문제는 없는지 더 관심을 두고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상 레저기구는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고 보관하다 보니 오히려 점검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을 맞아서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해서 출항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관 손상 여부 등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이외에도 우리가 더 안전하게 수상 레저 기구 즐기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두 번째는 7페리 이상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 시엔 관할 해경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건데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출항 전에 기상특보 같은 날씨를 꼭 확인해 주시고 또 네. 비상통신 수단인 핸드폰은 반드시 충전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 수상 레저기구의 연료량과 배터리 상태, 이제 엔진 같은 기관 장비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길 음.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뭐, 구명조끼 착용, 우리가 차에 타면은 안전벨트, 생명띠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듯이 바다에 나갈 때도 구명조끼가 기본이라는 거, 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확인하시고 휴대폰도 꼭 충전하고 수상 레저기구도 점검하는 거, 무엇보다 진짜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소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 장마철이라
내려가서 네, 날씨 관련된 저희가 좀 재난 문자들이 좀 들어오는데 이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해서 잠깐 안내하고 먼저 갈게요. 여러분께 또 안내를 해드려야 돼서 지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제주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부득이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저속 운행과 같은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루 지역의 캠핑장, 하천변 산책로에서는 하천 범람이나 급류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비가 올 때는 배수로 정비, 논, 물고 작업 등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미리 또 기상 정보도 여러분들 네, 일일이 잘 확인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바닷가에선가요? 네, 관광객이 휩쓸려서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간 바다로에서는 우리 수상 레저기구 관련해서 좀 안전하게 탑승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시중에 보면 그 어린이용 구매조끼도 판매되죠? 어떤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사실 어린이들 데리고 이제 네. 시중에서 흔히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물놀이 가실 때 이제 네. 어린이용 구명조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제품들 중에는 익사 방지 기능이 없는 이제 수영 보조 용품과 이제 부력 보조복이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들의 물놀이를 돕는 용도로 만들어진 수영 보조 용품은 구명조끼와 모양만 비슷할 뿐 물에 빠졌을 때 얼굴을 물 밖으로 향하게 하는 기능이 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군요. 아니, 우리 보통 구명조끼 어디 물놀이 갈 때 급하게 막 구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리미리 잘 꼼꼼하게 보면서 사야 네,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명조끼 입혀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군요. 잘못된 네, 구명조끼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음, 수영 보조 용품은 수영장과 같이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보호자의 네. 감시 하에서만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 네. 부력 보조복도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에서 이 안전 요원과 구조 장비가 근처에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바다나 계곡에서 아이들과 물놀이 하실 때는 물에 빠졌을 때 얼굴을 물 밖으로 향하게 해주는 즉 익사 방지 기능이 있는 스포츠용 구명 조끼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 꼭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겠고, 구입할 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구명조끼 입으셔야 되는데 스포츠용 구명조끼 입어주시는 거. 그리고 저수지 같은 곳에 수상 레저 시설을 이용할 때도 꼭 챙겨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 바로 수상 레저 시설에 안전 구조 요원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현행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수상 레저 기구를 탈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상 레저 사업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네요. 사업자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뭔가 이게 놀러를 가면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자칫 방심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다로에서 이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렸는데 공단의 MTS로 분석한 최근 5년간 수상 레저기구 사고 특성에서부터 수상 레저기구 사고 예방법과 안전 수칙 그리고 또 용도에 맞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구별법까지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어요. 저희 다음 달에도 유익한 해양 정보 잘 전해주셔야죠. 네, 그죠? 네, 다음 네. 달에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 네, 퀴즈 한번 내주시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바다로 퀴즈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물 위로 올려주는 회전 기능 등이 있어서 이 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 안전을 지켜주는 구명조끼는 무엇일까요? 네. 1번 스포츠용 구명조끼, 2번 해녀복. 네. 자, 바다에서 다 입는 건데, 네, 그죠? 네. 이 네, 조끼가 힌트가 될 것 같네요. 네. 물에 네. 빠져도 안전을 지켜주는 구명조끼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1번 스포츠용 구명조끼, 2번 해녀복. 정답만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